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구치소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서울구치소인데요. 접견 나오니까 엄청 덥고 경찰도 짝 깔려있고 미치겠더라고. 다른 구치소에서 나지 않는 서울구치소만의 향이 있어요. 어떤 향이? 나는 이렇게 눈 감고 있어도 여기서 서울구치소야. 그럴 텐데. 맛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구치소 접견 가기 전에 저는 항상 하는 루틴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정적으로 안정감이 취해지고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밖에 계신 여자친구분이나 배우자, 부모님, 엄마나 아빠와 통화를 꼭 합니다. 딱 가기 전에 혹시라도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냐 전화 통화해가지고 비주얼, 코주얼 뭐 전달하고 싶은 말씀 들어가지고 전달을 하면 그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집사 변호사네? 의뢰 너무 좋아하고 이걸 그렇게 해석하나? 어이가 없네. 집사 변호사는 말이죠. 변호하는 사건이 없는 변호사가 집사 변호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변호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비록 송 변호사님이 본인의 의뢰인을 보고 왔지만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대방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우리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직장 동료였는데 남자는 이제 나이가 좀 먹었어요. 총각이야. 여자분은 좀 더 어려. 남자가 여자분에게 반한 거지. 옛날 사람이라 마구잡이로 그냥 갖다 들이대는 거야. 옛날 사람들의 남녀 가치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속담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 10번 찍으면은 구속돼요. 한두 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니까 예상시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직급의 차이가 좀 났어요. 상사고 부하고 하다 보니까 난 제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제 들이댄 거지. 업무상 위계 위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 관계도 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는 부하 직원인 여성분 우리 의뢰인이죠.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셔라.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제출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낸다든가 밤에도 연락한다든가 집에도 찾아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어요.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사법경찰관이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접근 제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와치도 주고 그렇죠. 접근 제한도 하고 검사에게 이런 조치를 사후 승인해달라.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승인 받으면 응급조치가 완성이 되는 건데 위반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랑 별도로 또 처벌받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물론이고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접목돼가지고 다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2심 판결을 선고되고 나서야 법정 구속이 된 그런 케이스잖아요. 실제로 맞죠. 상대방 나중에는 합의를 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러셨구나. 1심 판결 진행될 때는 인정을 했군요. 범죄 사실. 네, 이거는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자료를 잘 모아놨기 때문에 증거관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 명확했습니다. 1심 당시에는 구속된 상태가 아니었죠. 네. 뭐 1심에서는 자백을 하긴 하는데 뭐 합의 딜도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 의뢰인께서 심각하게 정신적 고통을 말씀하기도 하셨고 일단은 저 사람이 들어갔다 와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주셨어요. 합의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 양반이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오늘 사실 못 봤어 그분?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순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고 한다면은 실형까지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접근 금지 등 조치까지 위반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맞아. 사실 법원 판사님이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실형 선고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스토킹 횟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사정까지 감안이 됐지.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부하 직원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자기에게 막 들어오는데 쌍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 지금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앞선에서까지 쭉 해왔던 악질적인 행동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증거로 충분히 나왔다 보니까 저희 안심 같은 경우에는 싹싹싹 모아서 버무려가지고 딱 던져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가시는 길 또 고의 보내드려야 되니까. 실제로 요즘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나 이런 것들 굉장히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문제도 많이 되고 맞아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를 수사기관에서도 세게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강간이라던가 중간간, 강제추행의 전 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초석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수록 형이 세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발전하면 크나큰 성범죄가 될 수도 있겠죠. 사전에 혹시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강력히 제지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 행위가 굉장히 악질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형이 선고가 되겠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민규 변호사님께서 고의 보내드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사실 우리 의뢰인 되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사실 나왔을 때 어떡하죠? 굉장히 공포스러워합니다. 실제로 스토킹을 당한 사람들은 걱정이 되지 않도록 구속된 상태에서 더 발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스토킹 당하고 있는 피해자분들 안심을 찾아오시면 상대방을 고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